이미 모든 것이 정점에 이르렀고 사람도 가장 완벽한 상태에 이르렀다. 오늘날 한 명의 현자를 길러내는 데는 옛날에 7현자를 길러내는 것보다 더 큰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오늘날 한 사람을 다스리는 데에는 과거의 한 마을을 다스리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이 필요하다. 기질과 재능, 이것들은 탁월한 자질의 두 축이다. 따라서 이 중 하나만 있으면 반쪽짜리 행복만 누리는 셈이다. 재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타고난 기질도 필요하다. 한편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의 상태와 일지역 친구를 잘못 선택해 불행해진다. 일할 때 전부를 드러내지는 말라. 새로움에 대한 감탄은 성과의 가치를 높인다. 패를 다 보이는 게임은 도움이 안 될 뿐더러 즐겁지도 않다. 성과를 곧장 드러내지 않으면 상대방이 기대하게 되는데, 특히 모두가 기대하는 중요한 직책에 있을 때는 기대감이 더 높아진다. 따라서 모든 일에 신비감을 주어 존경심을 유발해야 한다. 사람들과 교제할 때 속마음을 다 털어놓지 말아야 하는 것처럼 자기 생각을 알릴 때도 모든 걸 다 드러내면 안 된다. 조심스러운 침묵은 지혜의 성역이다. 다 공개된 해결책은 절대 높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비난받기 쉽다. 그런데 거기에 결과까지 안 좋으면 불행은 배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신이 움직이는 방법을 모방하여 사람들이 당신을 주시하고 신경 쓰게 만들어야 한다. 지식과 용기가 위대함을 만든다. 지식과 용기는 불멸함으로 위대함도 불멸한다. 사람은 자기가 아는 만큼 행하기 때문에 현명한 사람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지식이 없는 사람은 어두운 세상 속에서 사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지식은 두 눈과 같고 용기는 두 손과 같다. 따라서 용기 없는 지식은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한다. 의존하게 만들라. 우상을 우상되게 하는 건 거기에 금을 입히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숭배하는 사람이다. 현명한 사람은 자신에게 감사하는 사람보다 자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원한다. 평민의 감사보다는 궁정의 기대를 받는 편이 낫다. 전자는 잊히지만 후자는 기억되기 때문이다. 사람들에게 감사를 받는 것보다는 의존하게 만들므로써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 해갈한 사람은 샘에서 등을 돌리고 황금 쟁반에 있던 오렌지도 즙을 다 짠 후에는 진창에 떨어진다. 의존할 필요가 없어지면 예의 바른 행동도 사라지고 그렇게 존중도 끝난다. 따라서 위안을 주되 완전히 만족시키지는 말고 항상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도록 유지해야 한다. 이것은 경험에서 우러나온 가장 중요한 교훈이다. 왕관을 쓴 군주라도 사람들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 단 너무 침묵하여 다른 사람이 실수하게 하거나 자기 이익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 완성된 모습으로 태어나는 사람은 없다. 따라서 재능과 능력이 탁월해지는 완성된 정점에 이를 때까지 날마다 개인적으로나 직업적으로 개선해 나아가야 한다. 완성된 사람은 고상한 취향과 정련된 재능, 성숙한 판단, 분명한 의지를 통해 드러난다. 그러나 절대로 완성에 도달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늘 뭔가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또한 늦대는 사람들도 있다. 현명하게 말하고 지혜롭게 행동하는 완성된 사람은 신중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그들 사이에 뛰어난 거래에서 필요한 존재가 된다. 윗사람을 이기려고 하지 말라. 모든 승리는 미움을 가져오는데 특히 윗사람을 이기는 것은 어리석고 치명적이다. 우월함은 늘 남의 반감을 불러오기 마련인데 윗사람보다 우월하면 훨씬 더 많은 반감을 산다. 신중한 사람은 세속적인 장점들을 감추는데 이것은 마치 겉모습을 흐트러뜨려 아름다움을 감추는 것과 같다. 사람들은 남들이 행운을 누리고 좋은 기질을 가진 것은 별로 신경 쓰지 않지만 자신보다 재능이 뛰어난 것은 참지 못한다. 군주라면
더 그럴 것이다. 이것은 군주의 속성이고 그에게 반하는 모든 범죄는 대역죄에 속했다. 윗사람들은 군주나 마찬가지다. 그들은 가장 중요한 일에서 군주처럼 지배하길 원한다. 군주는 도움을 받는 건 좋아하지만 누군가가 자신을 능가하는 건 원치 않는다. 따라서 그에게 조언할 때는 그가 불 수 없었던 빛을 일깨워주는 방식이 아니라 마치 잊어버린 것을 상기시켜주는 듯이 해야 한다. 다행히도 별들이 우리에게 이런 지혜를 가르쳐준다. 비록 태양의 자녀인 별들은 빛을 내지만 절대 태양보다 밝게 빛나려고 하지 않는다. 정념에 사로잡히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은 가장 고귀한 정신을 얻는다. 그런 우월한 경지에 이르면 제멋대로 하는 저속한 감정들에 매이지 않는다. 자기 자신과 감정을 다스리는 것보다 더 큰 지배는 없고 그럴 때 자유의지가 승리한다. 따라서 정념에 사로잡힐 때는 이를 맡지 말라. 특히 높은 지위에 있다면 더 그렇게 해야 한다. 이것이 문제를 피하고 평판을 지키는 지름길이다. 배울 게 있는 사람과 교제하라. 친구와의 교제가 지식을 얻는 학교가 되게 하고 대화는 교양 있는 배움이 되게 하라. 즉, 친구들을 스승으로 삼아 대화의 즐거움도 누리면서 유익한 배움을 얻어라. 말할 때는 박수를 받고 들을 때는 배우면서 박식한 사람들과 이런 기쁨을 즐기라. 다른 사람에게 끌리는 이유는 대부분 자기 이익 때문이지만 고상한 관심에 끌리는 사람도 있다. 지혜로운 사람은 궁정 영웅들의 집에도 자주 들른다. 하지만 이것은 호영심의 궁전이 아니라 영웅심의 무대이다. 평판이 좋고 신중한 사람들이 있다. 그들의 본보기는 위대한 신탁 그 자체이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과 교제하는 사람들의 모임은 매우 뛰어나고 정중한 분별력을 갖춘 궁정 학교가 된다. 때로는 두 번째 의도대로, 때로는 첫 번째 의도대로 행동하라. 인간의 삶은 인간의 교활함과 맞서 싸우는 한편의 전쟁이다. 그리고 교활함은 의도라는 전략을 갖고 싸운다. 사람들은 절대 드러낸 의도대로 행동하지 않는데 이는 물론 현혹하기 위해서다. 능숙하게 넌지시 속이고 예상치 못한 결과로 끌고 가며 늘 감쪽같이 숨기려고 한다. 상대의 주의를 끌려고 일부러 자기 의도를 살짝 드러내기도 하지만 곧 반격을 가해 예상치 못한 승리를 거둔다. 하지만 날카로운 지성은 이런 상황들을 신중하게 예상하고 조심스럽게 관찰하며 늘 적이 드러내는 의도를 반대로 생각한다. 그런 식으로 속이려는 적의 모든 의도를 바로 알아챈다. 즉, 모든 첫 번째 의도는 지나치고 두 번째나 세 번째 의도까지 기다린다. 교활함은 자기 속임수가 들통나면 더 위장하고 진실 자체까지 속이려고 한다. 즉, 계략을 바꾸기 위해 경기를 바꾸고 계략을 쓰지 않는 취하면서 속이고 가장 순진한 척하며 관계를 만든다. 그렇지만 지성은 관찰을 통해 그 속임수를 꿰뚫고 빛에 가려진 어둠을 발견한다. 그리고 교활한 의도는 악의가 없을수록 더 잘 파악된다. 이런 식으로 피톤의 교활함은 아폴론에 꿰뚫는 광선들이 지닌 순진함과 맞서 싸운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